여러분은 한 번쯤 이런 질문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죽기 전에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다면 어디일까? 인생의 길고도 짧은 여정을 지나며 문득 마지막 페이지에 무엇을 남기고 싶은지 고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30대 초반의 한 젊은 여성, 루시안 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갑작스러운 시한부 판정을 받은 그녀는 그 충격 속에서도 마지막으로 자신만의 소원을 이루기로 결심했어요. 그것은 바로 한국의 제주 바다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병마와 싸우며 고립된 삶을 살던 그녀가 제주에서 만난 것은 단지 푸른 바다와 아름다운 풍경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잊고 지냈던 삶의 소중함, 그리고 살아갈 이유를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이곳에 와도 괜찮을까? 죽음을 앞둔 그녀의 마지막 여행. 그곳에서 그녀는 어떤 위로와 희망을 얻었을까요? 오늘 그녀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런던은 언제나 그렇듯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은 건물 사이를 스치며 회색빛 아스팔트 위를 가로질렀고 사람들은 각자의 발걸음에만 집중하며 걷고 있었습니다. 루시안 조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전 병원에서 들었던 의사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남은 시간을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마치 날카로운 비수처럼 그녀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2년 동안 암과의 싸움을 이어왔습니다. 힘겨운 항암 치료, 고통스러운 수술, 그리고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던 나날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치료의 여지가 없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루시안의 아파트는 그녀 자신을 그대로 반영한 공간이었습니다. 거실에는 먼지 쌓인 책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고 창문에는 오래된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진단서와 병원 기록은 그녀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상기시키는 증표 같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둘러싼 고요한 정적 속에서 속삭였습니다. 내게 남은 시간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누구도 날 기억하지 못할 텐데. 친구들은 그녀의 병세가 악화되자 하나둘씩 멀어졌습니다. 병원 침대 위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낼 때 친구들은 바빠서 못 간다며 핑계를 댔고 결국 그들과의 관계는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고립된 삶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어느 날 커튼을 닫고 침대에 누운 채 잠들지 못한 루시안은 무언가에 끌리듯 오래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웹브라우저를 열자 추천 목록에 오래전에 봤던 다큐멘터리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우연히 클릭했던 한국의 자연 다큐멘터리였습니다. 루시안은 화면 속에 등장한 제주의 맑고 푸른 바다를 떠올리며 잠시 동안 자신이 다른 세계에 있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제주의 풍경은 놀랍도록 생동감 있었습니다. 잔잔한 파도가 하얀 모래사장을 부드럽게 감싸고 붉은 태양이 새벽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푸른 감귤 나무들이 언덕을 따라 줄지어 서 있고 돌담길 사이로 새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루시안은 다큐멘터리의 한 장면을 멈추어 프레임을 캡처한 후 혼잣말을 했습니다. 죽기 전에 저곳에 갈 수 있을까? 루시안은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언젠가라고 말할 시간이 없다. 지금이 마지막일지도 몰라. 그녀는 가족들에게 자신의 결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와 오빠는 처음에는 그녀의 이야기에 반대했습니다. 루시안, 내 상태를 생각해야지. 이렇게 먼 곳까지 가는 건 몸에 너무 무리가 될 거야.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게 최선이 아닐까?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아. 내 상태가 어떤지. 하지만 이렇게 끝내고 싶진 않아. 병원 침대에 누워 죽음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내가 정말 원하는 걸 하고 싶어.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는 가족들을 침묵하게 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삼키며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하고 싶다면 우리가 도와줄게. 하지만 약속해. 몸이 안 좋아지면 언제든 돌아오겠다고. 며칠 후 루시안은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꾸렸습니다. 안에는 몇 벌의 옷과 오래된 다큐멘터리의 캡처 사진 한 장, 그리고 비행기 티켓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공항에서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며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괜찮아질 것 같아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루시안은 창문 너머로 잿빛 런던의 풍경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구름 위로 파란 하늘이 펼쳐졌고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가고 있어. 내가 그렇게 꿈꾸던 그곳으로. 13시간의 비행 끝에 루시안은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의 공기는 그녀에게 낯설면서도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공항에서 만난 직원들은 미소로 그녀를 맞아주었고 루시안은 짐을 챙기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그녀는 국내선을 타고 제주로 향했습니다. 공항에서 숙소로 가는 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제주의 풍경은
그녀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들판과 푸른 감귤, 나무들, 바다와 맞닿은 돌담길은 그녀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듯했습니다. 정말 멀리 왔구나. 이렇게 먼 곳에 내가 있을 줄이야. 숙소에 도착한 그녀는 따뜻한 환영을 받으며 감귤 농장과 돌담길 산책을 추천받았습니다. 여기 돌담길은 참 예뻐요. 아침 산책을 해보시면 분명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그날 밤 그녀는 창문을 열고 바깥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여기가 내가 찾던 곳일까? 아니면 아직도 길을 헤매고 있는 걸까? 제주의 밤하늘 아래 그녀는 다음날 아침을 기다리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루시아는 창문 너머로 쏟아지는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유난히 맑은 날씨가 그녀를 부드럽게 감싸는 것 같았습니다. 숙소 주인이 정성껏 차려준 아침 식사를 마친 그녀는 추천받은 돌담길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숙소에서 조금만 걸으면 나오는 작은 길이었고 제주의 소박한 매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곳이었습니다. 돌담길은 양옆으로 키가 낮은 검은 현무암 돌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그 사이로 감귤 나무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감귤 나무에는 작은 초록빛 열매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고 새들이 나뭇가지 위를 뛰어다니며 즐겁게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길은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아. 길을 걷던 중 그녀는 돌담길 가장자리에 앉아 무언가를 만지고 있는 한 소녀를 발견했습니다. 소녀는 작은 바구니에 감귤을 담으며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루시안을 발견하자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외국인이세요? 이 길이 마음에 드셨나요? 루시안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너무 아름다워요. 이렇게 예쁜 길은 처음이에요. 소녀는 바구니를 내밀며 한 손으로 감귤 하나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드셔보세요. 저희 농장에서 직접 딴 거예요. 루시안은 고맙다는 말을 하며 감귤 껍질을 벗겨 한 조각을 입에 넣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새콤한 맛이 입안에 퍼지며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감귤 중에서 가장 맛있어요. 소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농장에 가보실래요? 부모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관광객들에게 감귤 따는 법도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소녀를 따라 돌담길을 지나 작은 언덕을 오르자 감귤 나무로 가득 찬 넓은 농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감귤 나무 사이로 바다가 살짝 보이는 풍경은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농장 중앙에는 소녀의 부모님이 농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밝게 외쳤습니다. 엄마, 아빠, 여기 새로운 손님이에요. 부모님은 미소를 지으며 루시안을 환영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 곳에서 오신 것 같은데 감귤 따는 체험을 해보시겠어요? 루시안은 감사 인사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런던에서 왔어요.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 기대되네요. 소녀의 부모님은 감귤을 딸 때 사용하는 작은 가위를 건네주며 친절히 설명했습니다. 가장 잘 익은 감귤을 고르려면 이렇게 노란 빛이 선명한 걸 찾으세요. 줄기를 너무 짧게 자르면 상처가 생기니까 조금 여유를 두고 잘라야 해요. 루시아는 설명을 들으며 감귤 나무 사이로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손끝으로 따낸 첫 감귤은 적당히 단단하고 매끄러운 촉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수확한 감귤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일인데도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참 좋네. 수확을 마친 후 루시아는 농장 한쪽에 마련된 작은 쉼터로 안내받았습니다. 부모님은 방금 딴 감귤과 따뜻한 차를 준비하며 그녀를 대접했습니다. 소녀는 감귤 껍질로 만든 작은 장식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감귤 껍질로 만들었는데 예쁘죠? 루시아는 감동하며 장식을 손에 쥐었습니다. 너무 예뻐요. 정말 정성이 담겼네요. 소녀의 아버지는 따뜻한 차를 그녀에게 건네며 물었습니다. 한국은 처음 오셨나요? 왜 제주를 선택하셨는지 궁금하네요. 루시아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저는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요.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말을 듣고 죽기 전에 한번 이곳의 바다를 보고 싶었어요. 제가 본 다큐멘터리에서 제주의 풍경이 너무 인상 깊었거든요. 그 말을 들은 가족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소녀의 어머니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이곳에 오신 건 정말 잘하셨어요. 제주 바다는 힘든 시간을 보내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죠. 저희도 어려운 시기를 지나며 바다와 이 감귤 농장에서 힘을 얻었답니다. 소녀의 아버지는 덧붙였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 농장을 운영하면서 느낀 건 자연이 사람을 치유해준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느끼는 바람과 햇살, 그리고 바다의 에너지는 정말 특별하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루시아는 마음속에 따뜻한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느끼고 있던 고립과 공허함이 서서히 풀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감귤 농장에서 시간을 보낸 후 소녀는 그녀를 언덕 끝까지 데려갔습니다. 언덕 너머로 펼쳐진 풍경은 푸른 바다와 그 위를 반짝이는 햇살이었습니다. 소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가족도 예전에 힘든 일이 많았지만 이 바다를 볼 때마다 큰 힘을 얻었어요. 언니도 이 바다를 보면 무언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루시아는 언덕 위에 서서 바람을 느끼며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곳이 내게 준 메시지는 뭘까? 내가 잊었던 것, 놓아버렸던 희망이 이곳 어딘가에 있는 것 같아. 돌아오는 길, 그녀는 감귤 농장, 가족과 나눈 대화와 언덕에서의 풍경을 떠올리며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서의 하루가 그녀에게 오랜만에 미소를 되찾아 준 하루였습니다. 돌담길과 감귤 농장에서의 하루는 루시안에게 오랜만에 평온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제주의 바람, 감귤 나무의 싱그러운 향기, 그리고 농장 가족들의 따뜻한 한대는 그녀의 마음을 서서히 녹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여유로움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루시아는 극심한 복부 통증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한밤중의 고요 속에서 그녀는 침대에 누운 채 몸을 웅크리며 신음했습니다.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숨을 제대로 쉬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숙소 주인은 그녀의 상태를 확인한 후 곧바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괜찮아요, 루시안 씨. 조금만 참으세요. 병원에 곧 도착할 거예요. 구급차 안에서 그녀는 흐릿한 의식 속에서도 제주의 언덕 너머로 보았던 푸른 바다를 떠올렸습니다. 그날의 평화로운 풍경이 그녀를 붙잡아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 바다를 다시 볼 수 있을까? 병원에 도착한 그녀는 긴급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복부 긴장성 통증과 탈수 상태를 진단하며 즉각적인 진정제를 투여했습니다. 이제 안정되었습니다. 며칠 동안은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루시아는 병실 침대에 누운 채 흰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희미한 햇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몸은 무겁고 지쳤지만 정신은 끊임없이 떠돌았습니다. 내가 제주의 바다를 보기 위해 이곳에 온 게 잘한 선택이었을까? 아니면 내 몸을 더 무리하게 한 건 아닐까? 그녀는 자신을 책망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기대한 게 잘못이었을까? 그냥 여기서 끝이 나는 건가? 그날 오후 간호사가 들어와 그녀에게 따뜻한 죽과 차를 건넸습니다. 간호사는 그녀의 손을 다정히 잡으며 말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여기서는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천천히 쉬면서 몸과 마음을 회복해 보세요. 루시아는 간호사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따뜻한 손길에 조금씩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네요. 저는 그저 한번 바다를 보고 싶었을 뿐인데 모두가 저를 이렇게 돌봐주다니. 간호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주 사람들은 모두 그런 힘을 바다에서 얻는답니다. 바다는 우리에게 큰 위안을 주고 자연스럽게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건네게 되죠. 간호사의 말은 그녀의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녀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희미한 바다의 실루엣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도 이런 평온함을 배울 수 있을까? 나도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며칠 후 루시안의 상태가 조금 나아졌을 때 의사는 그녀에게 짧은 외출을 허락했습니다. 숙소 주인이 병원으로 찾아와 그녀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루시안 씨, 다시 돌담길로 나가 보시는 게 어때요? 이번엔 천천히 걸으면서 숨을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녀는 숙소 주인의 손을 잡고 천천히 돌담길로 향했습니다. 며칠 전과 달리 걸음은 느렸지만 그녀는 주변 풍경을 더 자세히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감귤 나무의 잎사귀는 가벼운 바람에 흔들렸고 돌담 위로 작은 새들이 날아올랐습니다. 소녀와 그 가족이 있는 감귤 농장에 도착하자 소녀는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언니, 괜찮아지신 거예요? 정말 다행이에요. 루시아는 소녀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덕분에 다시 나왔어. 그런데 오늘은 감귤을 따기보단 언덕 위로 가고 싶어. 소녀와 함께 돌담길을 지나 언덕 위로 올라갔습니다. 언덕 너머로 펼쳐진 바다는 여전히 푸르고 잔잔했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빛나는 햇살은 마치 그녀를 위해 준비된 무대처럼 보였습니다. 소녀는 그녀의 옆에 서서 바다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바다는 언제 봐도 마음이 편안해져요. 언니도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루시아는 바람을 느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스치며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넌 아직 살아있어. 지금 이 순간이 너에게 주어진 선물이야. 그녀는 언덕 위에 서서 마음속에서 작은 희망이 움트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다는 그녀에게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감정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녀는 바다를 향해 작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짧지만
이 순간만큼은 내 것이야. 돌아오는 길, 소녀가 갑자기 루시안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언니, 여기 보세요. 소녀가 가리킨 곳에는 돌담 아래 작은 감귤나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나무는 우리 가족이 돌담을 쌓다가 발견한 거예요. 처음엔 작고 병든 나무였는데 돌담 아래서 이렇게 자랐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루시안은 작은 감귤나무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나도 이 나무처럼 다시 자랄 수 있을까? 나에게도 그런 힘이 있을까? 소녀는 루시안의 손에 작은 감귤 한 개를 쥐어주며 속삭였습니다. 언니도 강해질 수 있어요. 언니는 이미 바다를 만났으니까요. 그 말에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며 소녀를 안았습니다. 그녀는 돌담길과 언덕, 바다를 배경으로 새롭게 태어난 기분을 느꼈습니다. 돌담길과 바다에서의 하루는 루시안에게 새로운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녀는 제주의 풍경 속에서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희망을 발견했고 잊고 지냈던 삶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녀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았고 그 짧은 시간 안에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루시안은 돌담길에서 주운 작은 돌멩이들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부드럽게 다듬어진 돌멩이들은 마치 그녀가 느낀 감정을 상징하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돌멩이의 표면을 천천히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이 돌도 처음엔 거칠었겠지. 파도에 깎이고 다듬어지면서 이렇게 부드러워졌을 거야.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녀는 작은 돌멩이 하나를 골라 일기장 한쪽에 붙이고 글을 남겼습니다. 이 돌멩이는 제주의 바다가 나에게 준 선물이야. 이곳에서 내가 배운 것들을 기억하겠다는 약속이기도 해. 며칠 뒤 숙소 주인이 루시안에게 마을 축제에 함께 가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제주에서는 이런 마을 축제가 정말 특별하답니다. 음식도 맛있고 사람들과 어울리기에 좋은 기회예요. 처음에는 낯선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두려웠지만 그녀는 용기를 내어 축제장으로 향했습니다. 축제장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줄지어 늘어선 음식 가판대에서는 고소한 전과 따뜻한 국물 냄새가 풍겼고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루시안은 조심스럽게 한 가판대 앞에 섰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할머니가 그녀에게 다가와 떡과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멀리서 오셨다면서요? 이 떡 좀 드셔보세요. 마음이 따뜻해질 거예요. 루시안은 감사 인사를 하며 떡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떡의 쫀득한 식감과 은은한 단맛은 그녀의 마음을 더욱 부드럽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한국의 음식은 참 특별하네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은 바다와 함께 살아왔답니다. 그래서 서로를 돕고 위로하며 지내는 게 자연스러워요. 이곳에서의 시간이 당신에게 좋은 추억이 되길 바라요. 그 말을 들으며 루시안은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곳 사람들은 참 따뜻하네요. 축제가 끝난 다음 날 아침, 루시안은 다시 한번 바다를 보기 위해 돌담길과 감귤, 농장을 지나 언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마주한 바다는 여전히 잔잔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모래사장으로 내려가 신발을 벗고 차가운 바닷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바다의 물결이 발목을 감싸며 흩어질 때마다 그녀는 마음이 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바다가 나에게 준 것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었어. 이곳은 내가 두려움과 고통을 마주하면서도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줬어.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돌멩이를 꺼내 바닷물에 던졌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순간만은 내가 온전히 이곳에 있는 거야. 출발을 앞두고 숙소 주인과 감귤 농장 가족은 그녀를 배웅하기 위해 공항까지 함께 갔습니다. 소녀는 그녀에게 작별 선물로 감귤 껍질로 만든 작은 장식을 건넸습니다. 언니가 이걸 보면서 제주의 바다와 저희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루시안은 소녀를 안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절대 잊지 않을게.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풍경은 평생 내 마음속에 남을 거야. 비행기에 오른 그녀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제주의 풍경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속삭였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곳을 기억하겠어. 내가 느꼈던 모든 따뜻함을 전하며 살 거야. 런던으로 돌아온 후 그녀의 삶은 이전과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암과 싸우고 있었지만 더 이상 두려움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며 제주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제주는 단순히 아름다운 곳이 아니었어. 그곳은 나를 다시 살아가게 해준 곳이었어. 그 바다와 사람들은 내게 잊지 못할 희망을 줬어. 루시안은 제주의 돌멩이와 감귤 껍질 장식을 작은 유리병에 담아 방 한쪽에 두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매일 아침 명상할 때 바라보는 소중한 기념품이 되었습니다. 루시안은
자신의 경험을 글로 남기며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녀의 일기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주는 나에게 단순히 풍경을 보여준 곳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삶의 마지막 장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알려준 곳이었다. 나는 여전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 순간들을 사랑할 것이다. 그리고 내 이야기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닿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바다는 나를 감싸 안았고 나는 이제 내 삶을 사랑한다. 루시안의 이야기는 단순히 여행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끝자락에서조차 희망을 찾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려는 그녀의 용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제주의 푸른 바다와 따뜻한 사람들은 그녀의 마음을 치유했고 그녀는 자신만의 작은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들도 그녀의 이야기처럼 작은 기적들로 가득 차 있지 않을까요?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꿈꾸는 마지막 장면은 무엇인가요? 삶이 무겁고 힘들더라도 루시안처럼 한 걸음을 내딛어 새로운 희망을 찾아보세요. 그곳에 당신만의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